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양으뜸이고요. 1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데저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이나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웹사이트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방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디자이너는 최보리 디자이너입니다. 최보리 씨는 디어 매거진의 파운더이기도 하고 미메시스와 야놀자를 거쳐 현재는 블랭크 코퍼레이션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보리 씨가 파운더이자 디자이너로 참여한 디어 매거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디어 매거진은 패션 산업의 중요한 일부분이지만 때로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록하는 잡지입니다. 경비, 경찰, 소방장구 제조 업체나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들이 입는 하이엔드 유니폼을 제작하는 회사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가롯을 제작하는 공방을 찾아가거나 제작 공정 중 한 단계인 프린팅 공장의 이야기를 담기도 합니다. 잡지가 다루고 있는 내용만큼 표지 디자인에 접근하는 방식도 재미있습니다. 천에 자수로 타이틀을 새기거나 의류 태그를 활용해서 표지를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유니폼에 붙이는 자수 패치나 알파벳 모양의 주얼리 부자재를 활용한 표지, 염색한 티셔츠와 프린트를 활용한 표지들입니다. 보편적으로 간행물의 표지라고 하면 공통의 제호를 사용하거나 주요 기사의 제목을 목록 형태로 넣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당연시되는 규칙에서 벗어난 표지 디자인의 형식은 기존의 주류 패션 매거진이 다루는 내용과는 다른 디어 매거진의 내용적인 측면과도 잘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공통된 요소는 없지만 각 호에서 다루는 내용을 하나의 사물에 응축시켜서 담아내는 공통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다음은 최보리 디자이너가 미메시스에서 디자인했던 책 몇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각가라는 그래픽 노블이고요. 왼쪽이 미메시스에서 출간한 한국어판의 표지이고 오른쪽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전입니다.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을 가감하게 크롭해서 넣은 점이 돋보입니다. 인물의 표정은 이 책의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다음 책도 그래픽 노블입니다. 코메 프리마 예전처럼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 역시 오른쪽에 있는 원서와는 달리 인물들의 얼굴과 표정이 강조되어서 디자인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사람의 표정이 모두 다르고 이 표정에서 인물들의 성격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미술과 문학의 파타피지컬리즘이라는 책입니다. 이 표지 디자인에서 시선을 잡아끄는 부분은 역시 인물입니다. 인물의 표정이 욕망하는 미술, 유혹하는 문학이라는 부제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단색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래서 본래는 굉장히 화려했을 옷의 디테일이나 나무 같은 배경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이는 곧 인물의 얼굴로 시선을 모아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고요. 스노우캣의 내가 운전을 한다입니다. 운전을 하는 스노우캣이 마음속으로 크게 소리치고 있는 듯한 만화적 표현으로 제호를 넣은 귀여운 표지인데요. 이 귀여운 책을 더 귀엽게 만들어주는 것은 띠지입니다. 띠지를 스티커 용지로 제작해서 실제 초보 운전 스티커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스티커라는 매체가 한국 웹툰 1세대이자 꾸준히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있는 스노우캣이라는 인물과도 맥락적으로 느슨하게 닿아 있어서 더 깜찍하게 느껴집니다. 앞서 소개한 책들처럼 여기에도 인물의 표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네요. 다음 소개할 프로젝트는 헤이 서귀포입니다. 헤이는 야놀자에서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호텔이고요. 헤이의 메인 BI 디자인은 역시 FDSC 회원인 김다인 디자이너가 주로 맡아서 진행하셨고 오늘은 최보리 디자이너가 사이니지, 공간기획,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한 헤이 서귀포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헤이 서귀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입니다.
언뜻 봐도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과 귤을 디자인 모티브로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객실 호수를 표시하는 문패는 제주도의 섬 모양을 담기도 했고 작은 돌 같기도 한 곡선 형태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현무암을 연상케 하는 아주 짙은 회색을 베이스로 귤을 연상시키는 주황빛을 서브 컬러로 활용했는데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상징적인 형태와 색을 사용했음에도 너무 뻔하지 않고 세련된 결과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돌 사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돌담을 연상시키게 하는 단순화된 그래픽이나 마치 테라조처럼 작게 파편화된 조각까지 같은 모티브를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재밌습니다. 각각의 사물들이 자기만의 개성이 있지만 모아놓으면 은근하게 연속성이 보여지죠. 가운이나 슬리퍼, 어메니티 패키지는 호텔 A의 다른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이미 같은 모티브를 가지고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해둔 덕분에 이 슬리퍼도 마치 일부러 현무암 색에 맞춰서 특별히 제작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생깁니다. 헤이 서귀포에서 눈여겨볼 만한 공간으로는 헤이북스가 있습니다. 최보리 디자이너는 큰 테이블이 있지만 명확한 용도는 없던 공간을 책이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메시스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미메시스의 편집자와 함께 책을 선정해서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헤이의 아이덴티티에는 이름 뒤에 쉼표와 밑줄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빈칸에 여러 명칭을 붙여서 다양하게 파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헤이북스 역시 기존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적용했고 여기에 추가로 밑줄을 계속 확장시켜서 책 선반으로 활용했습니다. 선반을 통으로 짜지 않고 각각의 칸에 길이의 변화를 주어서 마치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글줄을 암시하는 듯한 인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뷰티 브랜드 콜레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콜레트라는 이름은 프랑스의 소설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에서 따온 것으로 마치 그녀가 소설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1920년대에 사용되었을 것만 같은 패키지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제품 이미지 컷에서도 소설책이나 식물 일러스트레이션을 소품으로 활용해서 빈티지한 무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도 제품을 굉장히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랑주 시크레라는 컬러의 제품에는 오렌지와 꽃을, 뱅쇼라는 컬러의 제품에는 뱅쇼와 식물을 함께 그려넣는 식으로 색에서 연상되는 사물을 식물과 함께 매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의 이미지는 다시 패키지로 연결됩니다. 앞서 보신 펜으로 그린 듯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지금 보시는 패키지 안쪽에 사용된 패턴은 수공예적인 이미지를 더하며 브랜드의 빈티지한 무드를 일관되게 합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모두 최지수 작가님의 작업이고요. 패키지를 열면 작은 종이 쪽지에 프랑스어로 된 문장이 담겨 있는데요. 이는 콜레트의 소설 파리의 클로딘의 불문 원서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너도 잘 알지. 인생은 소설 속 같단 말이야. 나는 삶의 의욕을 되찾아갔다. 조금씩 조금씩과 같은 일상적이면서도 생각할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문장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쪽지를 걷어내면 얇은 종이와 금박 스티커로 제품이 한 번 더 포장되어 있는데요. 일부러 포장을 더하지 않아도 이 패키지 하나만으로 이미 완결된 선물 상자를 열어보는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섬세하게 만들어진 패키지를 뜯어보는 경험은 그 짧은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보리 디자이너는 패키지 디자인뿐 아니라 사진 촬영에 디렉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쪽지에 쓰인 문장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 그리고 이 패키지를 열어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찰나의 감정을 한 컷의 사진을 통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일상 속의 어떤 특별한 한순간 같은 이미지들이죠. 그리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델의 표정은 최보리 디자이너가 책 표지에서 인물을 사용한 방식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작업을 소개하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최보리 씨는 인하우스 디자이너이기도 하지만 회사 밖에서도 멋진 디자인 작업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보리 디자이너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려 깊은 작업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최보리 디자이너의 웹사이트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